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이 많으시거나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는데요. 왜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할까? 왜 나는 부동산이 오르지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적어도 참고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서로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할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치명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걸 제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견해가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까?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번 여러분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겠지만 얼마를 버는 것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혹시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그렇다고 리스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자기의 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건 적금이 아닙니다. 내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고 리스크보다 수익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실을 회피하시기보다는 수익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리스크에 집착하게 되면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면 저지르지 못합니다. 저지르지 못하면 매입 타이밍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로또를 사야 합니다. 근데 로또를 의심하고 로또를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또에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의 힘,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을 많이 키우셔야 되고 내 선택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신다면은 부동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사실 요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잘 모르는 여성분들, 동네 아줌마들도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알아서 그렇게 투자에 성공하는 걸까요? 그런 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침체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개의치 않고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회복하겠다, 아니면 아이고 오르는구나 하고 사야지 하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하거나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침체기 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는 의심을 좀 거두고 나의 판단을 믿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지금 197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변화한 거예요. 제가 이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197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주택 가격은 쭉 올랐습니다. 네,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랐어요. 중간중간에 떨어졌다 올랐다 하긴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쭉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결국엔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내려갔을 때 사서 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에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제 표를 그려놓은 것처럼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투자에 실패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계속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셨다면 쭉 올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매수를 잘못하신 게 아니고, 물론 매수를 잘못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최고조에 사신 거니까. 하지만 매도를 잘못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떨어지고 계속 불안하니까 파시기 마련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넓게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어쨌든 쭉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 올랐다 조금 떨어졌다 올랐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땐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보면은 지금 이 선 있죠. 이 선, 제가 3개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이때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때예요. 이때가 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991년도에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굉장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입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신도시 20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3년간 주택 가격이 15%나 하락을 합니다. 쭉 떨어져요. 94년까지. 그러고 나서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는 꽤나 주택 정책을 잘 펼쳤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됐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책을 발표합니다. 양도세 완화하겠다. 분양가 니네 맘대로 해라. 상관없다. 전매해라. 마음껏 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임대료 일단 들어갔다가 나중에 10년 지나면 너네가 그 집을 사. 그럼 되잖아. 이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사실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 뭐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하고 정책을 펼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보다 급격하게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잡는다고 하지만 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어느 정부든지 적당히 경제 성장률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조절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어쨌든 경제는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전제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투자하시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당신은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못 버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 전망에 휩쓸립니다. 또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를 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투에 사시게 되는 거죠. 주식 용어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바닥에서 살 거를 기대하지 말고 또 너무 상투에서 팔 거를 기대하시다가는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셔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데, 당신은 귀가 너무 얇아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군중심리라고 하죠.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침체기 또는 바닥 또는 최소한 무릎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침체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그 무릎이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안 사시는 겁니다. 침체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아우성인 마당에 부동산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이제 쉽지는 않겠죠. 다 팔 것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의심을 하시게 되시긴 마련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군중심리에 휘말리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신문, 방송, 예언가 마냥 비관론자들이 군중심리에 당신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고 있는 거죠.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다는 의미는 성공과 실패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투자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세에 휘말리지 않아요. 반면에 남한테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도 불안하고 내리면 더 불안하고, 매수 타이밍은 사는 타이밍이죠. 사는 타이밍은 늦게 사고, 파는 타이밍은 너무 빨리 팔고, 그래서 번번이 투자에 실패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직접 판단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제발 남 얘기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보시면 뭐 호도에 넘어가면 폭락한다. 그때는 진정한 폭락이 올 거다. 이것 때문에 폭락한다. 2020년 부동산 전망.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뭐 표준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도 어떤 분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거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투자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놓고 바라보시는 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들 뭐 참고는 하셔도 좋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투자의 귀재죠. 존 템플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분은 IMF 때 저희 한국에 투자해서 2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당신은 가격에 너무 집착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에 집착하셔갖고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하네요.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과거와 현재 가격에 집착하는 건 진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그 땅 얼마예요? 평당 100만 원입니다. 아유, 그 옛날에 10만 원 하던 거 100만 원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럽니다. 그럼 그 땅을 100만 원에 사신 분은 바보일까요? 그 땅이 곧 200만 원, 3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투자를 잘하신 겁니다. 과거나 현재의 가격에 집착을 하셔가지고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싼 것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땅이든 주택이든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파고들어서 그 이유가 결국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주변 시세보다 싸더라도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거니까요. 물론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나는 투자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라고 봤을 땐 아무리 그 땅이 그 집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더라도 이 집이 더 떨어질 집이면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싼 맛에 사시죠. 그리고 실패를 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큰 실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가치, 소위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얼마가 될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세에 비해서 미래 가치가 높다면 가격이 비싸도 평당 1,000만 원짜리여도 평당 1억짜리여도 그게 평당 2억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오를 확신이 있을 때의 얘기죠. 오를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분명히 이 부동산은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시려면 지금 같은 침체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화면 뭐 작게 보시는 분은 작게 보이실 텐데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겉에가 다 막 낡고 곰팡이 쓸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복도식 아파트에 완전 옛날식 주택이에요. 막 창문에 X표 붙어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가 2006년에는 12억이었고요 2019년에는 20억입니다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만약에 12억에 2006년에 사셨다면 지금 한 13년 동안 8억을 벌으신 겁니다. 8억을 벌으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벌으신 겁니다. 13년에 8억이면 대충 따져봐도 연 7천, 8천 정도의 이익이 난 거죠.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파트 하나 산 걸로 웬만한 회사원의 연봉을 벌은 겁니다. 굉장하죠? 근데 사지 않았다면 이 돈을 벌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아파트가 뭐냐?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한보건설에서 지은 거죠. 옛날에 한보 사태 터졌을 때 그 정태수 회장, 그 건설회사에서 지은 이제 아파트인데 이 집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이런 집 사시겠어요? 이 집 보고 다 쓰러져가는 이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이거 사시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삽니다. 지금 현재 2020년 2월 현재 실거래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1억 5천만 원입니다. 22억에 육박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미쳤죠? 미쳤죠? 이걸 누가 삽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이분들은 왜 21억, 22억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 맞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부동산 투자하시기는 힘든 분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21억을 주고도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잠깐 떨어졌다 잠깐 올라갔다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을 하시려면 사셔야 되겠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매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IMF 때 산 사람들은 다 돈 벌었고요. 리먼 사태 때 산 사람들도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매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그때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매입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을 체크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자, 결론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시장조사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을 없애고 투자 타이밍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의심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거를 믿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투자에 확신이 드실 거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재 가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현재 가격이 중요한 분들은 실수요자 분들이 현재 가격에 집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셔서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치명적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요. 제 말도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